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뒤적거리다 보니까요. 자, 지난 10년 전에 2013년 6월에 발생했던 버냉키 쇼크가 문득 떠올랐어요. 정말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요. 저는 그 안에서 다른 관점을 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무엇이냐면, 10년 전, 2013년 6월 당시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등락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10년 전에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던 종목, 지금도 최상위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그렇긴 한데, 자,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 종목들의 수익률을 추적하다 보니까요, 서프라이즈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똘똘한 몇 종목이 전체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무도 믿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체감상,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동안 2013년 6월 말 이후 최근까지 종합주가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어쨌거나 제법 상승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미약하더라도 37%의 상승률, 코스닥 지수는 67% 상승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겠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체감적인, 직관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 10년 동안 폭락했겠지요.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어쨌거나 상승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 상승장을 이끌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연이어져서 증시 토크를 준비하다가 시가총액 최상위 2013년 6월 기준 최상위 종목군들의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나누어서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뽑은 다음에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자, 10종목을 뽑았어요.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더라고요. 10년 전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2013년 6월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 코스피 시장을 보니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지금 이제 이름 바뀌어 있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름 살짝쿵 바뀌어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 있었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에는요, 셀트리온,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동서, GS홈쇼핑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여기 다음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카카오죠. 자, 이들 종목 보시면요.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싹 바뀌었고요. 싹 바뀌었죠. 지금 1등 뭐예요?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들이 쫙 시가총액 탑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상위권 유지하고 있고, 좀 종목이 많이 바뀌긴 했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10년 전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저 종목들, 추억의 종목들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 종목들의 조사한 거로 그친 게 아니고, 이 종목들이 10년 동안 수익률이 어땠을까, 등락률이 어땠을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정주가 기준으로 해서요,
예, 등락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시총 최상위 종목들은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GS 홈쇼핑 지금 없잖아요. 이게 이제 GS 리테일로 합병이 돼 있고 SK 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그리고 CJ E&M은 CJ 오쇼핑과 합병해가지고 회사 이름이 예, 요 N자가 요 N자로 바뀌었죠. 종목 코드도 바뀌었을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요 생 종목은 빼고요. 예. 이게 10년 동안 수익률을 추적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대신에 그 밑에 있던 3개, SFA, 파트론, 위메이드를 예, 넣어봤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의 시가총액 탑 10하고 전혀 다른 코스닥 종목들인 것 같아요. 자, 이들 종목들을 정리한 다음에 10년 동안의 종목별 등락률과 평균치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일단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탑 10, 가요 탑 10 말고요. 시가총액 탑 10. 아유, 가요 탑 10, 이거 뭐, 언제적 그 노래, 가요 프로입니까? 아이고, 옛날 생각 순간 났습니다. 예. 시총 탑 10, 평균치는요, 44% 상승했고요. 코스닥 시장의 탑 10은 57% 상승했으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등락률하고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균값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린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등락률을 보았어요. 일단 코스피 시장의 탑 10 종목들의 등락률을 10년 동안의 등락률을 봤더니요. 삼성전자는 169%, 와, SK하이닉스도 267%, 와, 군계 일학입니다. 얘네들 여기 칸이 한 칸 더 올라와 있잖아요. 세 자릿수 상승률. 따봉입니다. 따봉. 자, 그리고요. 코스닥 시장의 등락률을 봤더니, 예, 셀트리온, 중간에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죠. 397%. 와, 부럽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로 이름을 바꾼 다음, 예,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카카오예요. 209%, 포스코 ICT 100%. 와, 이 세 자릿수 등락률을 10년 동안 예, 만들었네요. 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코스피는 대략 44%, 그리고 코스닥은 50 몇 % 평균 예, 이 평균치 예, 상승률을 기록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짝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시총 탑 10에 있던 종목들 중에는 셀트리온이나 다음 지금의 카카오, 그리고 포스코 ICT 등이 예, 평균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마치 우리 학창 시절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 있어서 그 친구가 우리 반 평균을 쫙 끌어올린 그러한 느낌처럼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에요. 뭐냐? 코스피 시장에서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탑 10 종목 중에서, 전교 1, 2등의 수익률을 낸, 예.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 두 종목, 우등생 수익률을 낸 그 두 종목을 빼면요, 평균 등락률은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셀트리온, 다음 포스코 ICT, 예, 요 세 종목 빼면요, 마이너스 12% 하락이에요. 실망.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수익 난 종목만 있네, 땡? 아니죠.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투자 전략, 그리고,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전체 계좌에 예, 투자 자금에 있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은요, 전체 포트폴리오가 다 올라서 만들어지는 성과가 아니에요.
이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텐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우리가 A부터 Z까지, 모든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A부터 Z까지 다 상승해야 된다라고 신념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나 자존심이 있어서 A부터 Z까지 다 상승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념이야. 그런데요, 실제 현실은 A부터 Z까지 다 안 올라요. A부터 Z 중에서 정말 군계일하게 엄청난 수익률을 만드는 애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그 종목으로 인해서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게 돼요. 전체 수익률이. 얘네들 덕분에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극소수의 종목들이 엄청난 수익률,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고, 한 중간 정도가 고만고만한 수익률을 만들다가, 그 외곽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만들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평균하면은 극소수의 그 종목들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매우 중요한 투자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계좌를 관리하실 때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을 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를 다 이렇게 구성을, 확률이 높은 애들로 구성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놈만 튀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수익률이 튀어오르게 돼요. 자,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란 거 있잖아요. 벤처 회사에 투자해서 상장시켜가지고 엑시트하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투자했다고 해서 100% 상장시키는 게 아니죠. 실패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손실난 경우가 많다 하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는 이유가 하나씩 대박 수익률이 나는 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관리를 하실 때도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튀는 종목이 세 자릿수 수익률이어야 합니다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두 자릿수여도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황은 틀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긴 하겠지만, 그래야만 된다라는 신념은 가지지 마세요. 극소수의 종목으로 그 종목들이 수익률이 만들어줄 때 우리는 차근차근 수익률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요, 이게 속 시원한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원리를 아시는 분하고 모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투자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은 다 알고 실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